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인데요. 오늘은 이 군인 월급 2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군인 월급 이제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간 군인 월급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병장은 67만 6천 원, 그 상병은 61만 200원, 이병은 51만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참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미미한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의 이 국방의 의무, 이것은 이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또 병역 의무는 또 남성들이 이렇게 지게 되어 있는데, 이 20대 중후반 이런 남성들의 강제 이런 병력에 대한 대가로 한 달에 67만 원 내지는 51만 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너무나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 강제로 끌려가서 한 달 동안 복무를 하는데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준다. 식사 제공을 하지만은 식사와 잠자리 제공을 하지만은 한 달에 5, 60만 원을 주고 젊은 청춘이 거기 가서 끌려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시골에 한번 갔다 오면서 제 고향이 청도인데 그 감이나 과일 분류하는데 노동자를 구하는데 300만 원인가 이렇게 플래카드로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병사 월급이란 거는 이 당선인 측에서 언급을 안 하고 공약을 안 내세우더라도 한번 문제는 되는 것이고 그간 수십 년간 잘못되어 온 그러한 대우에 대해서 이제는 서서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강제적인 어떤 노동력 수용 또는 강제적인 재산권의 어떤 수용 이거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어떤 취업을 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내 재산권, 부동산, 토지를 파는 것과는 달리 그 시가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뺏기는 거하고 강제로 뺏기는 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팔거나 주는 거하고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는 공짜로 줄 수 있지만 뺏기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감안해서 봉급이나 이런 보상이 책정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병사 월급 2020년 51만 원, 67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국가의 강제적인 수용이다. 강제적인 수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료 수용이라는 거죠. 거의 그런 생각이 되고 우리 이 선배들 또는 우리 아버님 세대, 할아버지 이런 세대들이 이렇게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이렇게 해왔으니 너도 해라.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 군대 안 가는 사람들 또는 여성들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런 너무나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문명 국가, 합리적인 국가에서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군대에 복무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뭐 공무원이나 이런 기업체 취업에 있어 가지고 호봉을 근무 기간 동안 호봉을 인정해주고 또 뭐 공무원 취업 시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또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도 너무 과도하다 해서 반발이 많은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분들의 또 취업의 자유라는 제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가지고 젊은 가능성이 참 인생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기에 따라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시기에 2년 내지 3년을 강제로 이렇게 노동력을 징발해 가지고 군 복무를 하게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정도의 보상으로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최저임금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최저임금보단 실제로는 더 줘야 되는데 또 숙식을 제공한다 뭐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러한 점이 더 큰 요소죠. 내가 그냥 가서 일하고 싶어서 군 복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군역에 복무한다 이거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 120%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재정상에 그러한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는 서서히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다른 하사관이라든가 장교 봉급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이런 일반 병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분들은 직업 군인들이고 또 자의로 군대 복무를 하고 또 거기서 또 월급을 받고 이런 걸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군역에 복무하는 우리 병사들하고 급여 차이가 그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사관하고 병사하고 월급이 물론 차이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차이가 별로 없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복무하는 데 대해서 지금 최저임금 200만 원 가까이 되지만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한테 200만 원 주고 숙식 제공할 테니까 1년 반, 2년 동안 이렇게 저기 전방에 가서 군사 복무하고 이렇게 근무하겠느냐 하면은 그 월급과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복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200만 원 주고 1년 6개월 2년 동안 전방에 가서 자유도 없이 군생활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한 명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자유를 박탈당하고 거의 갇힌 생활 그 내무반에서 그게 개인 방도 아니고 서너 명 있는데도 아니고 10명, 20명 이렇게 옆에 줄지어 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거기서 무슨 사생활도 없고 그런 데서 200만 원 받고 복무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200만 원이라 해도 결코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점차 이런 부분에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어서 어떤 옛날부터 유사 이래로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군 복무하지 않았느냐, 여기 무슨 월급을 주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듯이 주느냐, 이런 것은 이러한 평등의 시대에 실질적인 어떤 개화된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안 가는 사람들, 거기에 군 복무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특정 젊은이라고 해서 거기에 2년, 3년 동안 진짜 박봉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병력법에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 금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은 현재의 급여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은 타당한 방향이다. 예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올리고 이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